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은 월수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카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촬영하되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화목은 평소에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구합니다. 네, 송범석입니다. 2월 26일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25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한 답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면허 음주 사고 폭행 피해자입니다. 마카오 박님. 자, 2012년 12월 30일 사고가 났었고 상당히 오래됐네요. 잡은 후 음주 차량이 도주를 했고 추격을 해서 잡았다고 하네요. 폭행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사고 내고 도망가는 걸 제가 잡고 왜 사고 내고 도망가냐고 따졌다가 제 얼굴에 박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네요. 가해자는 그때 0.03 음주였고 농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네요. 다행히. 자, 어쨌든 쭉 해서 병원비가 나왔다고 하고요. 차량 피해와 대인은 자상으로 접수되었고 가해자는 음주, 무면허, 상해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죄질이 안 좋아요. 가해자가 최대한 벌을 받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일단은 가해자가 최대한 벌을 받게 만드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일단 합의를 안 보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가해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괘씸하다 그러면 합의를 안 보면 되고요. 민사합의 말고 형사합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처벌에 대한 진정서 같은 것들을 검찰이나 법원 같은 기관에 넣으시면은 조금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 죄질이 안 좋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담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설설하당님. 호흡이 약해 음주 측정 거부를 당했고요. 체열을 해준다 하고 안 해줬어요 라고 써있네요. 자, 쭉 읽어볼까요? 초범이고 맥주 한 잔이어서 저는 호흡 측정을 하고 싶었는데 여성이고 너무 놀라서 많이 울어서 아무리 호흡 측정을 해도 나오지가 않아서 음주 측정 거부가 되었습니다. 경찰차와 파출소에서 순경분들이 경찰서로 가서 피검사 받으면 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를 가니 무슨 피검사냐, 이미 측정 거부로 되었고 담당 형사 없으니 다음날 연락해야 된다 해서 돌아왔는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니 폐호흡 장애가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었는데 의사 말로는 일반인보다 폐 기능이 58%가 없어서 날 숨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단서 가지고 경찰서 갔더니 제가 일부러 살살 부른 거고 피검사 해준다고 하고 안 한 건 순경 잘못이 맞지만 이미 거부로 넘어온 건 안 된다고 하네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일부러 약하게 본 게 아닌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거부인가요? 승산이 있어 보이나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승산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폐기능 장애가 있는 분이 호흡 측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측정 거부가 된 경우에는 이 고의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해서 무죄가 나오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측정 거부에 대한 판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승산이 있습니다. 진단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측정 거부가 되면은 원래 체열 검사를 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측정 거부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체열 검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만약에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호흡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체열 측정을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이 경찰관 판단은 이 사람이 이게 장난식으로 숨을 부는구나, 사실행위인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측정 거부가 된 거기 때문에 경찰관 입장에서는 체열 검사의 기회를 안 주는 게 맞죠. 그러나 만약에 경찰관이 이 사람 호흡 이상한데 이거는 호흡 측정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체열 측정으로 안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경찰 판단이 정당하냐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순경이 체열 측정해드릴게요 라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그것은 오판입니다. 오판은 맞아요. 다만 그 오판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이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중대 명백설에 의해서 경찰관 공무원이 어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그 사실행위를 했다면은 그것은 이제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체열 측정을 하라고 안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측정 거부라 못한다, 이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냐, 이건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차후선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호흡 측정을 못하는 폐기능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좀 싸워볼 만합니다.
유기농 배추도사님 저한테 질문 주셨네요. 일진인가요? 이진인가요? 2003년, 2021년 두 번이죠. 어느 변호사님은 2006년 기준 전후 기준으로 2006년 이전은 형사상 일진이며 행정상 이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2003년에 한 번, 202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형사상 일진이죠. 왜냐하면 2006년 이후로 형사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진이죠. 물론 면허는 이진입니다. 2001년부터니까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박성진님, 얼마에 합의를 해야 할지 몰라서요. 2월 2일 화요일 아침 출근길에 사고가 났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4중 추돌 사고로 3번 차에 껴있다고 하네요. 100대 0. 상대방 가해자는 면허 정지. 아마 이제 사고가 있으니까 취소가 되겠죠. 저와 아들은 전치 3주 9일 입원했습니다. 가해자분은 어머니는 갈비뼈가 골절되시고 본인 차도 견적 900 나와서 폐차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차가 상당히 이거 엄청난 사고였네요. 이게 거의 뭐 반파 상태인데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고요. 댓글을 보니까 가해자가 막상 합의를 하려니까 형사합의금은 주당 70만 원에 관례적으로 드리고 싶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형사합의는 주당 70에서 100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3주니까 이제 70에서 100 정도면은 각각 200에서 300 정도 아드님까지 각각. 그리고 이제 민사합의는 어차피 보험사 문제니까 그거는 정해진 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거는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어요. 다만 형사합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당 70에서 100 정도 선으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 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 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 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 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